여러분이 이제 법을 배우고 있잖아요. 뭐 채권도 배우고요. 채권을 배우게 되면 이해가 되면 돈 많은 놈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냐면 미국 놈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그거잖아요. 미국 놈들이 국가에서 누구한테 국민들한테 뭐예요? 돈 빌려줘요, 돈. 은행을 통해서 돈 빌려주잖아요. 얘네들은 미국 이 사람들한테 돈 빌려줬으니까 뭘 갖고 있어요? 돈 갚으라는 채권 갖고 있죠? 지게 은행에 돈이 떨어지니까 그 채권을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단기로 또 이렇게 단기로 이제 채권 맡기고 돈 빌리는 거예요. 그게 채권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IMF 저기 보면 어느 나라는 이자율이 싸고 어떤 나라는 이자율이 비싸게 되죠. 우리도 거의 이자율이 9%, 10% 막 이렇게 올라가는 이자잖아요. 그러면 어떤 놈 장사하는 거예요. 싼데? 싼 나라에서 뭐 빌려다가 돈 빌려다가 어디에? 이자율이 높은 저기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채권이에요, 그런 게 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파생상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파생상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막 빌리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이거. 그게 모기지론이 팍 터져갖고 지금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파생상품이 나온 게 선물 있죠? 옵션 같은 게 그게 나온 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배추 장사하는 사람 있죠? 뭐예요? 미리 봄에 가서 배추밭 뭐예요? 일부러 사잖아요, 그 가격이.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배추값이 오르면 이익을 보고, 내리면 손해보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게 이제 그게 옵션 같은 거. 그게 파생상품. 그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이 이제 뭘 공부하면서 이제 학개론 같은 거 공부하면서 그런 개념이 쌓이면 이제 나중에 돈 벌었을 때 돈 많으면 이제 뭐 하면 돼요? 그래서 그 갭 투자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현금이 만약에 4억이 있어. 그러면 뭐 조그만 거 전세 끼고 뭐예요? 2억씩 뭐 하면 돼요? 집을 사. 그럼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집값이 내려갔던 때가 딱 2번 있어요. 언제? IMF 때하고 2007년. 딱 2번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좀 내려간다고 하죠? 그럼 이 금액이, 내려간 금액이 오를 것 같아요? 안 오를 것 같아요? 언젠가? 그래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배짱 좋게 뭐 하면 돼요? 그래서 4억 갖고 집을 하나 사는 게 아니라 4억 갖고 뭐 하면 돼요? 나눠 갖고 전세 끼고 사는 거예요. 그게 갭 투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예요? 내가 뭐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면 되고, 나는 전세 살고, 전세 살고, 그리고 집 하나 사서 뭐 하면 돼요? 월세 좀 그런 것도 출발해 보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이가 많어. 그러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쉽게 얘기하면. 근데 내가 젊어. 그럼 뭐예요? 이것도 기회지. 뭐 하면 돼요? 갭 투자 그렇게 뭐 2-3개씩 해놓고 나서 왜 뭐 풀어준다고 얘기해요? 1가구? 2주택 풀어준다 그러죠? 지금 뭐 조정기획이 다 풀어준다고 하죠? 그런 생각들이 뭘 제대로 개념이 파악이 되면 채권에 관한 기본 개념이 이해가 되면 그게 머릿속에 이제 이게 커지는 거예요. 경제 개념이 커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오로지 뭐만 하겠다. 은행에 저금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10년 월세 받아봤자 100만 원씩 받으면 1년이면 얼마 돼? 100만 원씩 월에 100만 원씩 받으면 1년이면 얼마예요? 아니면 1200이잖아요. 그 1200이면 10년이면 뭐예요? 1억 2천이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내가 10년 전에 2억 주고 샀어. 그 10년 후에 집값이 얼마로 올라? 4억, 5억, 6억으로 오르면 그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게 그게 그런 게 무슨 개념이에요? 출발이. 그게 채권 개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개념이 머릿속에서 경제 개념이 머릿속에 이게 안 들어가면 특히 여성분들은 오로지 뭐예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지. 은행에 정기적금 들고 복리가 세.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그게 한계고 일반적인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지르면 본인이 저지르면 적이 되는데 요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앞으로 또 이런 코로나나 이런 게 근데 일반적으로 뭐냐 왜 우리가 이 과거의 역사를 자꾸만 알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역사라고 하는 게 이게 항상 뭐예요? 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왜냐면 이자율이 낮으면 항상 일본도 그렇지만 일본의 버블도 그렇지만 이자율이 낮으면 항상 뭐가 생기게 돼 있어요. 돈이 많이 풀리는데 이자율이 낮은데 그 돈 은행 돈 이자율이 낮은 거 뭐로 그냥 넣어? 그 개투자하는 놈이 그 이자율 빌려갖고 그렇게 개투자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제 그게 일정 기간 되면 뭐해 이제 빵 터지는 거야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게 다 역사 속에서 다 있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이제 이거 공부하면서
공부해서 그런 걸 자꾸만 머릿속에, 이 경제 개념을 키우라는 얘기예요. 경제 개념.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근데 일단 우선은 이거 배우면서 이제 이렇게 키우는 거고, 일단 목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먼저 해야 돼?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하는 거라고?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된다니까. 뭐 외우라고? 약정 부기등기 대항력. 대의하면? 있다. 대의하면 있다. 그냥 무조건 대의하면 있다라니까. 그리고 이제 부기등기 외우라는 게 등표가 그건 천천히 외우시고 일단 그거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 311페이지에 등기사항 있죠? 등기사항에 대한 물건 이렇게 나와요. 물건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라 얘기냐면 그 311페이지에 거기 자 1번에 등기할 수 있는 물건 그래서 부동산 중 토지 건물 나오죠? 자, 우리 기본서익, 여기 인문서익입니다. 인문서 411페이지. 자,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인데, 그 정착물 중에서, 자, 특별법상의 임목 있죠? 임목. 남의 땅에 나무 심잖아요. 임목도. 임목법에 의해서 임목등기부가 있어요. 임목등기부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부동산이니까, 뭐하고 정착물이 아니라 부동산이니까, 토지하고 건물만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배운다고?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이 두 종류만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예요? 문제점이 뭐냐면 토지하고 건물이 뭐가 됐어요? 분리가 됐어요. 토지 등기부하고 뭐가 있어요? 건물 등기부가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분리됐다.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는 뭐예요? 항상 기본적으로 이 마인드가 뭐예요? 항상 너무 긍정 마인드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토지하고 건물이 다 뭐예요? 다 그 소유권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자, 예컨대 만약에, 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예요. 자, 이 토지 등기부상의 1번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이거? 갑이야.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남의 땅에 뭐예요? 남의 땅에, 자, 지상권이라는 게 그거예요. 지상권이 뭐냐 물어보게 되면 땅 짓자. 지. 그죠? 이 땅 위에 뭘 갖는 거예요? 권리를 가져요. 지상권이야. 지상권이다. 땅 위에 권리를 갖죠? 그 이 을이라는 사람이 남의 땅에 권리를 갖는데 남의 땅 위에 권리를 갖는데 왜? 여기다 건물 세울 건지 공작물인지 아니면 뭐예요? 수목인지 네모 세모 동그라미. 그러니까 지상권이 뭐냐 그러면 뭐예요? 자, 그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지 마시고 물어본 사람 눈동자 보고 뭐라고? 지상권이야. 그래 지상권이지. 왜? 남의 땅 위에 권리가 안 가니까. 남의 땅 위에. 그럼 지역권이 뭐냐 그러면 뭐예요? 지역권이 뭐예요? 남의 땅 지역에 권리. 그 지역권이 뭐냐면 생각해보라고. 자, 일정한 목적, 편익을 위해서 남의 땅, 그러니까 일정한 목적에서 남의 땅을 뭐예요? 내 땅이 편익에 이용한다. 그렇게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외울 거 없어요. 왜냐면 객관식은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정확하게 외운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를 못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자, 이 사람이 남의 땅에다가 뭘 줬어요? 자, 이렇게 건물 짓죠, 건물. 예컨대 집을 줬다는 건물 줬어요. 자, 그러면 일단 어디에 이 토지 등기부의 을구의 1번에서 여기 지상권 설정 등기고 이 사람의 목적이 뭐였냐면 목적이 뭐예요? 자, 건물을 소유하려고 이렇게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범위는 뭐예요? 이 땅의 전부예요. 네, 전부.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뭐예요? 30년이고. 자, 지상권자가 을이에요. 그죠? 근데 이 건물에 이제 건물 등기부 있죠? 이 땅 위에 건물 등기부. 건물 등기부의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을이야. 자,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자가 같아요? 틀려요? 틀릴 수 있다. 그런 얘기. 땅 하나에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자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등기부가 뭐가 됐기 때문에 이원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복잡한 법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남의 땅에 건물 소유권자 있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뭐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땅에 대해서 뭘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법이 정한? 지상권을 갖고 있는 거. 이 사람은 지상권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예컨대 만약에 이게 경매 등에 의해서 원래는 소유권자가 뭐예요? 여기도 갑이고 여기도 갑이죠? 근데 경매 등에 의해서 소유권자가 누구로 바꿨어요, 이거? 건물만 취득하게 되죠. 그죠? 여기는 갑이고 여기는 을이죠? 이런 사람 우리가 뭐라 얘기한다고? 법이 정한 지상권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잡한 법률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토지하고 건물이 뭐가 됐기 때문에 이원화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뭐 그래요. 그런 이제 그런 거 배우는 거 민법 시간에 뭐 법정지상권 이런 거 배우는 게 다 이런 거 배우니까. 어? 왜 그렇다고? 토지하고 건물이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가 분리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어?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 이제 자 보면 이게 토지하고 건물 등기부가 있는데 결국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이 되는 건 뭐예요? 토지하고 건물 등기만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거기 보시면 자 거기 쌍가리 1번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필지 하나 토지며 이러한 일필지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등기 대상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 그죠? 그러면 일필지 전부만 등기 대상이 되겠느냐? 그렇진 않다. 그 얘기입니다. 어? 자, 여기서 지금 우리 어디에 여러분 거기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313페이지 3번에 그게 있어요. 이제 그게 중요해요. 왜? 부동산 전부가 등기 대상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거기 그렇게 써있죠? 그 쌍가리 1번 부동산 일부란 단어가 나오죠? 전부란 얘기예요? 일부란 얘기예요? 일부란 얘기예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 매년 나오는 게. 그러면 이제 거기 뭐라 되어 있냐면 313페이지입니다. 자, 그렇게 써 있어요. 토지 일필지 일부에 대해서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분할을 선회하지 않고는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 등기를 하지 못해요. 절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니까 전부가 넘어가야 돼. 일부를 넘길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 2번에 뭐라 써있냐면 반면에 전세권이나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같은 용의권은 왜 용의권이라고 써있냐면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물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다 묶어서 뭐예요? 남의 땅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다. 용의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일부의 설정이 가능하다. 건물도 한 개 건물의 단위로 등기 대상이 된다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건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해보자. 자, 이 얘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예컨대 갑이 이 자기 땅에 갑이 바다 매립해서 땅이 생겨갖고 자, 이렇게 뭐예요? 이 대장에 충청도 배 다 면적 얼마라고? 500 제곱미터 소유권자가 갑이라고. 그죠? 자, 면적이 500제곱미터예요. 이 일필지 갖고 있죠? 그 일필지가 등기 대상이 돼 갖고 이 땅 팔아먹으려면 등기부상에 표제부 있죠? 표제부는 이 내용 그대로 옮긴 거 똑같아요. 1번 충청도 배 다 면적 500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1번에서 뭐라고?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누구라고? 갑이라고. 항상 그래서 뭐예요? 이 등기 보존 등기, 등기 대상이 되는 기본은 부동산 전부가 등기 대상이에요. 그 시험 문제는 부동산 전부가 등기 대상은 너무 당연하니까 시험 문제 나와야 안 나와? 그건 안 나와. 부동산 전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그런 거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너무 당연하니까. 그러면 과연 뭐예요? 부동산 일부는 등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게 시험 문제야. 그럼 예컨대 만약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농을 했어요. 기농을 해서 기농해서 자기가 어렸을 때 뭐예요? 그 살던 동네니까 여기서 기농해서 살라고 땅을 취득하려 했더니 좀 비싼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필요하면 이분을 보니까 갑이라는 분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살이에요. 그래서 몸이 아프셔갖고 농사를 안 지고 땅을 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르신, 내가 기농을 했습니다. 내가 어르신 땅 뭐예요? 땅 내가 쓰고 월 뭐예요? 월 150만 원 드리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나이가 들었지만 뭐예요? 항상 인간의 욕심은 끊임없어요. 뭐라 얘기해? 내가 농사져도 200원 번다. 150 반프로 칠 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을이란 분이 싸우기 싫으니까 뭐나 그러면 제가 어르신 땅 반만 쓰겠습니다. 반만. 반 쓰고 150 드리겠다. 뭐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을이 뭐예요? 이 땅 일부에 대해서 뭐 하는 거니까 취상권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어디에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에 을부에 예컨대 1번. 자, 지상권 설정 등기. 목적. 이 땅에 뭐라고? 수목을 심을 목적이에요. 수목, 나무. 범위 뭐예요? 남쪽 250제곱미터예요. 그래서 일단 용의물권은 용의권 입찰권까지. 용의물권은 등기부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어요. 범위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표제부는 면적이 얼마인데? 500인데. 여기 남쪽으로 얼마라고? 250. 그래서 우리 작년에 시험 문제 그 전세권 등기 나오는 게 절대 남이 땅 일부인데 이 사람 땅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동서남북 있으면 항상 뭐예요? 이 도면을 그려줘야 돼요. 도면을 어떻게? 내가 남쪽 얼마를 이 남쪽 부분에 얼마 쓴다고? 250제곱미터 쓴다고.
이 그림을 줘야 돼. 그래야지만이 이게 이제 등기부상에 이게 처려놓고 도면 편집장에 처려져 나와야지만이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이 갑이라는 노인 양반이 이제 그 뭐 했어요? 예컨대 만약에 몸이 나서 이제 땅을 좀 농사지려고 나와 보니까 맨 처음에 여기다 동쪽 쓴다고 여기 동쪽이라 써 있어요. 동쪽. 동쪽 쓴다고 해놓고 나서 가다 보니까 양지발은 남쪽을 쓰고 있어. 그 열받으니까 이놈의 왜 동쪽 쓴다 그러고 남쪽 쓰냐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심시간 뭐라 얘기해? 무슨 소리냐고 내가 남쪽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싸울 거 필요 있어요? 뭐예요? 못 떼어보면 알아니까. 그래 등기부 그 도면 떼어보면 알지.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절대 말로 하면 돼요? 문서 작성해야 돼요? 문서가 꼭 필요한 거예요. 항상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적어도 며칠 지난 거 저도 지금 아직도 젊은데 저 지하에 어디 주차한지 몰라갖고 한참 찾아다녀요. 그래서 얻을 때는 이 마트 같은 데 가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저희 집사람은 20살 때 면허증 대학교 때도 배웠다는데 아직도 운전하려면 이 유리창하고 얼굴이 붙어 있어요. 붙어갖고, 그래갖고 거의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머슴으로 살고 있습니다. 거의 맨날 운전해야 되고 카트 끌고 다니고. 그래서 제가 마트 가면 왜 카트 뜨는 남자들 있죠? 그 인상이 구겨지는지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내가 구기고 있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무슨 생크림 식빵인가 식빵을 좋아해요. 맨날 커피하고 아주 식빵 먹으니까. 제가 식빵 사러 가서 없으면 전화하고 오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이 다 알아. 저 아저씨 또 전화하는구나. 하도 저 아저씨 맨 처음에는 제가 자주 오니까 내가 좋아서 사는지 알았는데 항상 뭐 하고 있으니까 전화하고 있으니까 없대는데 사지 마. 그럼 나와야죠. 자,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는 뭐가 필요하다고? 문서를 작성해야 돼. 이렇게 항상. 그래서 작년 시험에 그렇죠? 여러 민법에도 배우겠지만 건물의 일부 특정층에 있죠? 특정층의 전부는 뭐예요? 전부니까 특정층의 전부니까 필요가 없어요. 도면 낼 필요 없어요. 그게 이제 시험 문제, 작년 시험 문제 답이었어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부동산 일부의 용익물권 등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도면을 꼭 그려내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 전부가 아니라 뭐가 아니라 부동산 뭐가 아니고 전부가 아니고 전부는 당연히 대상이 되고 모두 부동산 뭐에 대해서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거 등기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물건뿐이 없다. 용익물건만 가능하다. 아니 용익물건. 왜 용익물건과 임차권이 등기되는 게 등기가 왜 가능하냐 하게 되면 뭐 하기 때문에 등기부상에 뭘 정할 수 있으니까 범위를 정한다는 게 범위. 그 세상 사람이 딱 봐도 이 공시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공시라고 하는 게 공짜가 공적적인 그런 뜻도 있지만 뭐라고 널리 불특정 다수 있죠? 공동적인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거 이거?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등기부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게. 그래서 공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라는 일부에 만약에 부동산 일부에 뭐예요? 저당권 등기가 가능하다 그러면 틀려. 오로지 뭐만 가능한 거예요? 용익물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용익물건 된다고? 등기부상의 범위를 정해서 내용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만 부동산 일부에 가능해요. 이해하셨죠?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 저당권은 안 되지만 반면에 전세권이나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이 용익권은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3번 따라서 일동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 절차를 밟기 전에는 건물 일부에 대해서는 절대 이전 등기나 저당권 등기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일부 토지나 건물은 가능한 건 뭐라고? 건물은 이제 뭐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땅에서 하는 거니까. 그 전세권은 용익권, 임차권 그게 가능하다 그 얘기.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일부는 됐죠? 그럼 이제 권리 일부가 뭐냐는 게 권리 일부가. 부동산 일부.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계약 맺고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건 무엇뿐이 없다고? 용익물권하고 임차권만 가능하다.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이거 내가 정한 거예요? 국가가 정한 거예요? 그래, 국가가 정한 거예요. 왜 등기부상에 이렇게 뭘 정할 수 있으니까.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은 범위를 정할 수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와서 뭐라 나와요? 부동산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럼 틀린 말이라고.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용익물권, 임차권만 가능하다. 이제 그런지 그게 이제 나중에 볼 거예요. 자, 그러면 권리일부라는 게 뭐냐는 게 권리일부라는 게.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자 이것만 된다 그랬으니까 뭐는 안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도 안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안 되고 이전 등기도 안 되고 또 뭐도 안 돼요. 그 나머지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저당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가등기 돼야 안 돼. 안 돼. 가압류 돼야 안 돼. 안 돼. 그거 다 외워야 돼. 안 해도 돼. 뭐만 하나 외우면 되니까. 용익물건만 가능해. 여러분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을 들어보셨죠? 가압류가 뭔지는 아세요? 가압류가 뭐냐면요. 가압류가 뭐냐면 이거예요. 가압류가 뭐냐면 이렇게. 을이 얘한테 돈 빌려줬어요. 5천만 원 빌려줬어요. 친구지간이라고. 그죠? 근데 계약서 있는데 뭐 저당권 설정 안 하고 그냥 친한 친구라 빌려줬어요. 얘가 뭘 안 해 이거. 돈 안 갚아요. 그럼 뭐야?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해야 돼? 소송해요. 소송 무슨 소송하는데? 채무를 이행하라고. 지방 소송하죠? 근데 요놈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 그 법원에서 이제 뭐예요? 법원에서 들어가는 게 뭐라고? 이게 가압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등기부를 봤는데 뭐라고 돼 있으면 가압류가 써 있잖아요. 가압류가. 그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하, 이 등기부상에 없는 어떤 사람이 요 소유권자한테 뭘 빌려줬구나. 돈 빌려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가압류예요. 그러니까 항상 가압류하면 그냥 무슨 생각이 나야 돼? 돈 빌려준 거예요. 그 가처분이 뭐냐면 가압류 아닌 건 다 가처분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뭐 페라디 뭐 이런 고급차가 있어. 고급차가 있어. 시가 5억짜리, 3억짜리 차야. 12살 먹은 아이가 길 가다 못을 이렇게 긁어놨어. 이렇게. 이거 무슨 죄예요? 3억짜리 차 이렇게 긁었어. 이게 무슨 죄예요? 형법적으로 무슨 죄예요? 이게 손괴죄라 그러는 거예요. 손괴죄. 그 손괴죄예요. 손괴죄는 고의로 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미끄러져 갖고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져 갖고 그 남의 집 과일에 있죠? 딸기 막 그런 거 거기다 몸이 육중 한 100kg가 아니 그렇게 이렇게 넘어졌어 이렇게. 넘어졌고 남의 집 과일을 내가 소개를 하려고 그 무게를 얘기하려고 그 얘기한 거 절대 그 오해하지 마시고 넘어졌어. 그래서 막 딸기 감 이런 게 다 아주 작사발랐어. 그럼 남의 물건을 손괴했잖아요. 그 손괴죄 안 돼요. 왜? 과실이야. 손괴죄는 항상 고의를 갖고 해야 돼. 그 과실 실수를 한 건 손괴죄가 안 돼. 그러면 얘는 손괴죄인데 얘는 몇 살이니까? 12살이니까 뭐예요? 얘는 미성년자니까 뭐가 없어요? 죄가 안 돼. 책임성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A라는 아버지가 이제 법정 대리인이 아버지가 뭐 해줘야 돼요? 민사소송 책임해야죠. 그러면 이 누구 차주는 뭐예요? 차주는 누구 상대로? 얘 상대로 소송해. 뭐 해달라고? 손해배상 해달라고. 돈 갚으라고 손해배상 해달라고. 손해배상이지 돈 빌려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 사람이 뭐예요? 자, 뭐예요? 요 A가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으니까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뭐라고 이게? 가처분이. 손해배상 해달라고 소송하면서 들어가는 게 뭐라고? 가처분. 항상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공인중개사 이제 시험 공부하잖아요. 학원에서. 지금은 추우니까 여러분이 학원 나오는지 몰라. 이제 한 3월 지나가 봐. 아파트에 뭐예요? 저 어르신들이 그런지 애기 엄마 안 보이네? 어디가? 물어보다 보니까 학원 다닌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뭐예요? 모르는 거 있으면 학원 다닌다면서 물어봐요. 근데 물어보는데 뭐라고 막 뭘 물어보는데 그냥 간단해. 내가 누구한테 돈 빌렸는데 돈 안 갚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별의별 거 앞에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예요? 돈 빌려줬대. 그럼 돈 얘기 나오면 뭐 하라고 하면 돼요? 가압류하라고 그러면 돼요. 돈 얘기 나오면 뭐 하라고 그러라고? 가압류하라고 그래요, 소송. 근데 아무리 들어도 돈은 안 나와. 돈 얘기는 안 나와. 그럼 뭐 하라고 그러면 돼요? 가처분 하라고 그러면 돼요. 이해하셨죠? 하여튼 돈 문제에 걸린 건 다 뭐라고? 소송하면서 뭐라고? 가압류하라고 하고 돈이 아닌 건 다 뭐라고 하라고? 가처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가압류 가처분은 일부에 대해서 한다 못한다? 못한다 아니게요. 이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무뿐이 없다고? 용의물권 임차권이다 아니겠죠? 어떤 표정을 보니까 이해는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고개를 너무 끄덕이면 안 됩니다. 그 끄덕이다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자, 듣기만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만 하세요. 자, 그러면 부동산의 일부도 있지만 권리일부라고 있잖아.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쌍가리 일부는 권리일부라고 써 있죠?
도대체 권리일부는 뭐냐니까, 권리일부. 자, 칠판 보세요. 권리일부가 뭐냐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권자야. 자, 이렇게 갑이란 사람이 소유인데 우리가 이 사람이 단독 소유라고 하게 되면 이 땅 하나에 이 사람이 소유권에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의 전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토지 하나에 꼭 소유권자가 한 사람이 있으면 꼭 두 사람 이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갑도 소유권자고 을도 소유권자면 이 사람은 전부 갖고 있는 거예요? 일부 갖고 있는 거인지? 일부 갖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에 뭐라고? 소유권의 일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일부. 그죠? 우리가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뭐예요? 공유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공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소유권의 일부라는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어니까 너무 길어. 이걸 줄이는 거야. 사람들 줄여갖고 이제 뭐예요? 줄여갖고 뭐냐면, 아하, 이 땅을 뭐예요? 땅을 이 두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균등하게 나눠갖고 있는 거예요. 균등하게. 나눌 뿐자. 땅을 뭐라고? 두 사람이 균등하게 나눠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법에도, 자, 토지 하나에 특별한 뭐예요? 자, 약정이 없다면 토지 하나에 두 사람은 뭐예요? 두 사람은, 그러니까 무슨 3분의 2, 3분 이렇게 약정이 없다면 이 두 사람은 땅 하나를 뭐예요? 균등하게 나눠갖고 있는 걸로 뭐 한다는 게 추정한다라고 이제 민법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분. 그래서 지분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된 거예요, 지금? 민법 규정에서 이게 파생된 거야. 땅을 뭐 하고 있으니까 균등하게 나눠갖고 있으니까 그걸 지분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지분. 뭐라 얘기한다고? 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 표정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학원 가니까 또 약간 조시다가 실행실에 가서 물어봅니다. 교수님, 네, 아까 칠판 보니까 분지라고 써놨던데 뭐 분지가 뭐냐고 또 가슴이 아픕니다. 뭐라고? 지분이라고 얘기한다는 게 지분. 이해하시죠? 왜 지분인가 이제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 그걸 이제 맨날 여러분 쓰잖아요. 지분 얘기하죠? 그래. 그 지분이 어디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이거. 민법에서 균등하게 나눠 그게 지분이다. 이해됐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권리일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뭐라고? 권리의 뭐예요? 권리의 일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뭐예요? 지분이라 한다는 게 지분. 자, 그럼 보세요. 이 지분은 하나의 권리예요. 그러면 용익물권은 용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동산을 뭐 하는 거예요?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야. 그럼 이 지금 뭐 이렇게 보이는 이 건물을 이게 철근 콘크리트고 이거죠? 이 건물의 소유권자가 누군지 몰라. 뭘 봐야 확인해, 이거. 등기해봐야 되지, 권리를 점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된다는 게 용익물권이 안 된다.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자주 나온다는 게 자주 나온다. 뭐 하지 못한다고? 공유 지분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왜? 이건 뭐기 때문에? 권리니까 점유해 사용을 못하지.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틀린 분은 대단한 겁니다. 뭐냐면 그 사람 입장은 뭐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권리도 권리를 사용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절대 뭘 안 된다고? 지분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수익할 수도 없고. 다만 이 지분은 뭐예요? 공시할 수 있어요. 공시. 범위를 정하는 건 용의무니까 공시를 한다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이렇게 1번 이 소유권 보존등 있죠? 이 단독 소유 있죠? 단독 소유를 2번 뭐라고? 자, 갑의 지분 있죠? 소유권에 뭐가 가능해요? 소유권에 일부를 이전할 수 있어요. 일부 이전. 자, 누구한테? 을한테 2분의 1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하나를 이제 소유권자가 갑도 2분의 1이고 을도 2분의 1이에요. 왜? 전부에서 뭐만 줬으니까. 2분의 1 줬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뭐예요? 3번 을의 2분의 1. 자, 2분의 1 지분 중 뭐예요? 일부 가로 열고 뭐라고? 4분의 1에 이전 등기해서 병한테 뭘 줄 수 있어요? 이 4분의 1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소유권에 뭐는 가능하다? 일부를 이전할 수 있어요. 이 등기부상의 공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공시.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공유자 갑이 2분의 1이고 공유자 을이 2분의 1이에요. 그럼 이 땅 안에가 땅이 뭐예요? 땅이 이게 공유부동산이에요. 네? 자, 그럼 이 두 사람이 공유부동산이죠? 그럼 이 두 사람이 동기가 없으면 이거 팔지 못해요. 동의 안 하면 자르지도 못해요. 그죠? 그럼 얘가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권을 일부 이전하든가 아니면 뭐예요? 을구의 1번에서 갑의 뭐라고? 2분의 1의 무슨 등기가 저당권 등기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 권리 일부라는 이 지분은 뭐 할 수 있다는 게요? 이렇게 등기부상에 공시가 되니까 처분이 된다는 게 처분이. 응?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용익물권 안 되지만 뭐예요? 자, 이전 등기할 수 있고 저당권 등기는 가능하다는 게요. 근데 이 보존 등기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등기부의 특성이 그래요.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가 한 개야, 한 개. 부동산 한 개.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땅을 바다를 매립했는데 이 땅 하나가 갑이 3분의 1이고 을이 3분의 1이고 병이 3분의 1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소유권에 왜 원시득 등기 같은 거 필요 없이 자, 원시득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겼으면 세 사람이 매립했으면 소유권자가 몇 명이고 세 사람이죠? 그럼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는 몇 개만 만들어야 돼요? 하나만. 왜? 1부동산의 등기부가 뭐예요? 하나야 되니까. 그럼 여기다 1번에서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그 다음에 뭐예요? 공유자 갑이 3분의 1이고 공유자 을이 3분의 1이고 공유자 병이 이렇게 등기해야 돼.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 하나니까. 근데 얘가 뭐라 얘기해? 내 거 해달라. 얘가 내 거 해달라. 얘가 내 것만 해달라 하게 되면 보존 등기 해달라면 등기부가 몇 개 만들어지면 안 되지. 3개 만들어지면 1부동산의 1등기 기록에 형식적으로 반한다는 게. 그러니까 절대 자기 지분만 뭐라고?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는 이 보존 등기가 돼야 안 돼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지분만에 뭐 안 된다고? 보존 등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보존 등기 시험 문제 나오면 자기 지분만에 일부 자기 지분만에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잠깐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중요하니까. 일단 오늘은 이해를 해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 지분에 대해서 그러면 뭐예요? 뭐만 이거 자 용익물권 입찰권 안 되고 보존 등기 안 되죠? 나머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된다 그러면 이 공유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있다. 가압류 등기가 돼야 안 돼. 뭐만 안 된다고 용익물권하고 보존 등기만 안 되고 다른 건 다 되니까 권리 가압류 그 공유 지분의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야 그냥 그거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뭐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외울 때 하나만 외워야 되니까 뭐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지. 이렇게만.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지. 이렇게만.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등기는 뭐라고? 용익물권, 임차권. 공유지분에서 안 되는 건 유일하게 뭐라고? 용익물권하고 뭐예요? 자, 자기 집만의 보존 등기 있죠? 그래서 나중에 뭐 부일용 저소지, 자기 집만의 보상 없다 이렇게 나중에 외울 거예요.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그런 공부를 안 해보다가 이 법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딱 들어오는데 딱 이해가 된다? 그거 하고 뭐로 와? 그 천재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귀에서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귀에서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 이렇게 들려야 돼. 왕왕왕왕 이게 정상이야. 이게 지극히 정상이야. 이게 막 갑자기 꽂혀. 다 들려. 그건 갑자기 학원 나와서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오늘 끝나고 내과 가서 한번 호르몬 검사 좀 피 검사 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세상에 처음 듣는데 그게 막 탁탁 꽂히는 게 말이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냥 이 한 10개를 배웠으면 한두 개 정도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 자꾸만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니까 그거를 왜 나만 안 들리나 그런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인 방금 얘기했죠. 뭐라 들려야 된다고? 왕왕 우웅 왕왕.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자, 한 3월 정도 되면 이제 이만큼 저거였나 이렇게 좀 알아들 때가 와요. 그때가 오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 다시 얘기합니다. 모르시면 다시 물어보시고 물어보시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자, 꽃피는 봄이 오면 들리는 날이 있어요. 귀가 들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려. 갑자기. 절대 있을 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자,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그랬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청인이에요. 신청인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 단독이냐 공동이냐 신청 얘기인데 그게 이제 가장 왜냐면 의무자와 권리자가 뭐하니까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여러분 그 329페이지 있죠? 자, 이번에 권리자 의무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 권리자 의무자 그 입문서 329페이지 권리자 의무자 나오죠? 이 권리자 의무자는 그 단어가 어디서 파생했다 그랬어요? 민법
186조에서 의무자와 권리자가 파생됐다 그랬죠? 왜? 등기해야지만이 권리를 취득하니까. 그래서 항상 뭐예요? 항상 의무자와 권리자가 뭐 한다 그랬어요?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그게 기본이라 그랬죠? 근데 예외가 이제 뭐라고? 단독 신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그 329페이지에 그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 아까 그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그 절차법자 의무자 아까 페이지에 아까 필기하지 말라고 몇 페이지에 그거 아까 얘기했어요. 거기 4페이지 그 노트에 써 있다 그랬죠? 4페이지에 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등기법을 이렇게 등기부 만드는 법이니까 절차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민법은 왜 실체법이냐면 자 이렇게 뭐예요? 실체법은 국민한테 권리와 의무를 주어지는 법이니까 실체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 그 민법이 이제 뭐예요? 담보가등기 같은 거 배우면 뭐라 써있냐면 담보가등기는 담보가등기는 이렇게 담보가등기는 실체법적 효력이 있다. 이런 걸 배우세요.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 몰라도 되고요. 그러면 담보가등기는 비록 뭐지만 가등기지만 실체법적 효력이 있다. 실체법적 효력이 뭐예요? 그러니까 담보가등기는 담보 있죠? 흡사 가등기지만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법적 효력이니까 이 담보가등기권자는 뭐 할 수도 있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 그 다음에 뭐예요?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있죠? 그 얘기예요. 그 실체법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국민한테 뭘 주는 법이라고? 권리와 의무를 주는 법이에요. 그게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실체법적 의무자 권리자, 실체법적 권리자는 뭐 해달라고?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고 절차법적 권리자는 등기부에 뭐가 됨으로써 기록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유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으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죠? 이 매매 계약을 맺죠? 그러면 누가 이 지금 뭐예요? 을이란 사람이 갑한테 요구하니까 얘가 등기 권리자고 얘가 등기 의무자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실체법적 민법상에서 요구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실체법적인 뭐예요? 실체법적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예요. 그럼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1번.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에 기록이 되죠? 기록이 되잖아, 이렇게.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절차법적인 등기 권리자 이렇게 이제 표현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록하는 사람하고 자, 이 등기 신청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뭐 하는 사람하고 신청하는 사람하고 등기 뭐예요? 기록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쉽게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 다른 표현을 뭐로 얘기하고? 실체법적인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하고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등기부 만드는 법이 절차법이니까 절차법적 권리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절차법적 권리자라고. 자, 그런데 요새 시험 문제 나올 때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이제는 얘가 의무자가 얘가 이자가 문제는 안 돼. 항상 삼자가 문제가 나와. 이 삼자가 문제가 나오는 거야. 삼자가 문제가 뭐냐면 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려워요. 작년에 나왔던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소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등기부상에 이렇게 1번 저당권 자 뭐 예컨대 소유권자 갑이죠? 1번 저당권이 설정됐죠? 설정됐잖아요 지금 우리다. 그러면 자 저당권 등기할 때는 설정 등기할 때는 얘가 의무자고 얘가 권리자죠. 등기부상의 저당권자가 됐으니까 취득했으니까 그죠? 근데 반대로 말소 등기하면 얘가 이제 반대로 얘가 권리자고 얘가 돈 갚았으니까 이거 말소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저당권을 말소할 때는 얘가 권리자고 얘가 의무자죠. 이자가 문제는 안 나온다니까요. 그럼 작년에 문제 나온 게 그거예요.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저당권이 이전됐어요. 1-1번. 1번. 저당권이 이전됐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자 누가 의무자냐는 게 누가. 그럼 보세요. 갑이 이 등기부를 깨끗이 해놓고 돈 갖고 나서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데 저당권이 이전됐죠? 그럼 지금 현재 저당권자가 누구예요? 병이죠? 그럼 얘가 얘한테 돈 갚는 건 당연한 거죠. 병이 지금 현재 저당권자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형식 절차상 이거를 없애버리면 얘한테 돈 갚고 이걸 없애버리면 뭐가 살아나요 지금. 얘가 살아났죠. 등기부상에. 그러니까 법에서는 뭐라 하셨냐면 그럴 경우에는 돈은 얘한테 갚더라도 이 등기를 말소시켜라는 게. 의무자는 누구를 하고 병으로 하고 얘가 의무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요 등기는 뭐예요?
부기 등기는 이게 없어졌으니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등기관 짓고 말소한다. 이거하고 이제, 작년에 이건 재작년에, 3년 전에 나왔던 얘기고. 자, 그러면 작년에 나왔던 게 이제 뭐냐면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값.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의뢰요. 소유권이 넘어와. 2번 이전 등기 병이에요. 자, 그럼 채무 변제로 이 저당권 말소할 때, 자, 긴장을 좀 푸시고 나의 길이 아닌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요번에 배우고 1월달, 2월달에 배우고 3, 4월달에 배우고 3, 4월달에 배우고 5월달, 6월달 배우고 7, 8월달 배우고 그러니까 지금 한 6번을 해요. 어디에서만? 학원에서만 6번. 어? 본인이 이제 집에서 하니까 최소한 뭐냐면 본인 최소한 10번은 보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제가 다른 건 안 믿는데 이런 겁니다. 머리도 양심이 있지. 어?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 풀면서 하게 되면 적어도 적어도 100번을 해, 쉽게 얘기하면. 그럼 100번을 하는데, 머리도 양심 있지. 100번, 그래도 암기 안 하려고 해도 100번 정도 들으면 그래도 기억하겠지. 이제 오늘 처음 들은 거니까 신경 쓰고. 다시 얘기합니다. 처음 듣는데, 자, 말이 머리에 꽂혔다. 꼭, 내과 꼭 가야 됩니다. 내과 가서 호르몬 검사하고.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병이란 사람이 여러분한테 왔어. 뭐라 얘기해요? 내가 돈이 부족하니까 이거 안고 사겠다. 돈을 덜 받죠? 그러면 이 병은 뭐예요? 나중에 돈 벌어갖고 이 저당권을 말소하니까 얘가 권리자가 될 수 있죠? 근데 병이란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뭐라고? 갑한테 내가 돈을 다 줄 테니까 네가 이거 말소시켜라. 깨끗하게 받고 싶다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채무 변제로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권리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누구도 될 수 있고 현재 소유권자가 될 수 있고 또는 누구도 될 수 있어 이거. 전 소유자, 설정자가 될 수도 있죠. 그래요. 권리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현재 소유권자만 권리자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채무 변제로 저당권 말소할 때 누가 될 수도 있고 현재 현재 제3자, 현재 소유권자도 권리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구도 전 소유자도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자가는 안 나오고 3자간이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요거 나왔던 게 요거예요. 요거 시험 문제 답으로 나왔던. 이게 등기법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12문제 중에서 반만 맞으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올해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이 중개사법이 쉬워. 그래서 중개사법을 항상 몇 점 이상을 맞아야 돼요. 75점, 80점을 맞아야지만이 합격을 해요. 공법은 어려워요. 그 자체가 어려워, 공법은. 그 시험 문제를 하도 이상한 놈들이 내갖고 그 30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만약에 학원에서 막 이거 채점하잖아요. 제일 답을 못 내는 게 뭐예요? 공법이에요. 어디서 낸지도 몰라갖고 조례 다 찾아봐야 되고. 뭐 힘들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공법을 만약에 70점 맞았잖아요. 70점 맞은 사람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여러분 공부하다가 누가 70점 맞죠? 예, 그 사람하고 어울리지도 말아. 그 사람 가까이 하기에 뭔 당신이야, 그건. 괜히 그 사람들 이용당하니까 그 사람하고 친하지 말고 같이 한 40점 맞는 사람끼리 어울리는 게 좋아. 그래서 이 등기법은 반 정도 맞으면 있죠? 12문제에서 반 정도 맞으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지적은 그래도 10개 정도 맞으면 되고 이거 한 6개 정도는 맞으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는 제가 그래서 하라는 것만 있죠? 그거라도 꼭 외우라는 거. 아주 기본이 오늘 기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요 개념보다도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330페이지 있죠? 거기 단독 신청 있죠? 그래요. 그게 중요해. 이게 중요하다니까. 단독 신청이. 예? 단독 신청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에 암기 방법이 있죠? 암기 방법의 그 뒤에 몇 페이지에 뒤에 그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맨 뒤쪽에 거기 17페이지 있죠? 17페이지에 거기 판결로 뭘 받은 상속받은 판결로 상속받은 있죠? 부표와 등표 나오죠? 그거. 그래 이제 그거 이제 단독 신청하는 거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330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판결, 2번에 상속, 보존 등기 나오죠? 이런 거 나오죠? 그래. 그게 단독 신청하는 거니까 나중에 그거 이제 외우시라 그러면 그거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등기는 뭐로 하는데 공동으로 하는데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게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단독으로. 그래서 거기 판결 받고 안 해주니까 판결 받잖아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해주니까 을은 갑한테 뭐예요?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 판결 받죠? 판결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속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유증이나 사인증에는 공동인청이에요. 그건 공동이에요. 그래서 다음 중 단독인청이 아닌 것 하게 되면 자, 유증 사인증에 있죠? 그래요. 근데 유증은 아까 계약이 아닌데 왜 공동이냐면 다시 얘기합니다. 유언에 의한 증여는 이렇게 단독행위예요. 자, 이런 식으로 누가 만약에 갑이란 사람이 뭐 했어요? 유언에 의한 증여를 했어요. 유언에 의한 증여하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유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자 어디에서 병원에 누워갖고 뭐예요? 혼자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단독행위라 그랬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있죠? 그래서 누가 변호사가 뭐 하겠어요? 이거 받아 쓰고 있어서 유언장 만들어서 누구한테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자, 혼의 자식한테 강남에 40억짜리 아파트를 줘. 유언장 봐서 여기서 자, 이 갑은 을이라는 사람한테 강남에 40억의 아파트를 뭐 한다고 증여한다라고 이제 유언장을 남겼다니까요. 근데 그 유언장은 이 사람이 죽기 전에는 절대 공개되진 않아요. 그 이 사람이 죽었다 아니게 죽었어요. 그러면 시기를 딱 보자니 시기. 딱 죽으면 뭐부터 이루어져요? 상속부터 이루어져요. 상속부터. 민법이 그렇다는 게. 그 민법 997조에 일단 누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A가 취득해 상속인이 얘가 취득한다고 먼저 시기적으로. 그러면 시기적으로 자 취득하고 얘는 유언장을 못 받지만 시기적으로 얘가 이제 소유권 취득하죠? 얘는 뭘 받았어요 이제? 유언장 받았으니까 유언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죽으면 재산 주겠다고 유언장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자 누구한테 법적 자식한테 혼의 자식은 자 유언장 보여주면서 나한테 뭐 해달라고? 등기해달라고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유증은 뭐예요? 항상 이 청구권이 생기니까 이 상속인한테 뭐 해달라고?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게 항상 공동이라고. 근데 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냐면 항상 유증 이렇게 유자 유증하게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 생각나요? 죽었는데. 그 생각뿐이 안 들어가. 항상 혼자 할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잘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상속은 단독이지만 뭐예요? 거기 자 여기 책에는 안 나왔지만 유증이나 사인증여 증자들 하면 항상 뭐라고? 그냥 공동이라는 거예요. 증자들 하면 뭐라고? 공동인청이. 증자들은 공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아까 명의자의 표시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거기 뭐 차차 이제 거기 여러분 331에 거기 그 쌍가리 이번에 그 디귿의 혼동이란 말 있죠. 혼동. 여러분 혼동 배우셨어요? 혼동? 예? 자 보세요. 7번 보세요. 네, 혼동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토지 하나에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소유권자예요. 소유권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지상권자예요. 이 사람은 저당권자예요. 그러면 땅 하나에 물권자가 몇 명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3명이 가능해요, 이렇게. 네? 토지 하나에 이렇게 물권자. 이 사람은 소유권자고. 서로 같이, 얘가 일부 쓰고 있고, 얘가 일부 쓰고 있고. 얘가 돈이 필요하니까 저당권이니까 땅 하나에 물권자가 몇 명이라고? 3명. 이거 가능해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근데 토지 하나에, 네? 만약에 자 이런 경우에요. 자 예컨대 만약에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자가 갑이에요. 이 아버지가 을이라는 아들한테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아들한테 뭐라 얘기해? 야, 아버지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키우니라고 유학까지 보냈으니까 적어도 2억 이상의 돈이 들어갔다. 아버지가 돈이 필요하니까 1억 5천만 빌려달라. 아들내미 뭐래요? 샤프한 아들내미가 아버지 부자지간에도 돈 거래는 깨끗해야 되니까 저당권을 설정해 주세요.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가 뭐라고? 치사한 새끼 하면서 저당권 내게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충격에 못 이겨서 아들내미 그렇게까지 저당권 내게 해달라까지 요구할 거면 충격에 못 이겨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 을이 뭐예요? 상속받았으니까 얘는 땅 하나에 모두 갖게 되고 상속받은 소유권도 갖게 되고 모두 갖게 돼. 저당권도 갖고 있죠? 이 땅 하나에 한 사람이 이 물건을 2개 가지면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이걸 혼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 하나에 한 사람 100개가 소유권도 갖고 물건을 갖는 건 상관없는데 하나의 땅, 하나의 부동산에 한 사람이 물건을 2개 이상 가지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아니게요. 그 얘기야. 그게 혼동이라고. 그 혼동은 그러면 하나는 없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 저당권 없어요? 소유권 없어요? 그래, 이거 단독으로 말씀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혼동하면 이게 혼단이야. 혼동이 뭐라고 따라해보세요. 혼단. 다시 혼단. 그래, 단독 신청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요렇게 이제 단독 신청을 나중에 좀 외우셔야 돼. 그거 나온 대로. 뭘 외우라고? 단독 신청하는 건 이제 외우라는 게.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 여러분 포괄승계인의 등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자주 올해도 또 나오는데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그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어느 해는 이렇게 뭐예요? 갑과 을이 계약을 맺죠. 이렇게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어요. 이거 시험 문제 이존능계와 관련해서 자주 나와요. 그럼 만약에 갑이 사망하시죠? 이 갑이 사망하세요. 그러면 상속인 병이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을하고 공동 신청해요. 이걸 우리가 포괄승계인의 등기 신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등기부상에 1번 이 갑이잖아요. 갑이죠. 그럼 얘가 돌아가시면 상속받으면 이 병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등기 신청권을 승계하죠. 그 을 앞으로 뭐예요? 자, 우리가 민법 111조 2항에 자, 법률행위 후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이 매매라는 법률행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대로 유효하다. 이게 유효하니까 이렇게 뭐예요? 2번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원인을 모래해서 매매를 해서 누구하고 병하고 라고 이렇게 등기한다. 이게 포괄승계인의 등기 신청이에요. 그러면 어느 해는 얘를 죽여. 또 어떤 해는 얘를 죽여. 얘만 죽이지 않아요. 얘가 죽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 자식이 누구하고 갑하고 절대 대한민국에는 죽은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돼. 누가 이름으로? 사는 사람 이름으로. 그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가 뭐 하게 되면 둘 중에 누가 사망하게 되면 자, 상속 등기 안 하고 그 상속인이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하고 같이 등기하면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포괄승계인의 등기 신청이에요. 항상 그건 뭐예요? 공동신청이에요. 공동신청. 공동신청.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이제 시험 문제에 매년 나온 중에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가 이제 뭐냐면 부기등기. 부기등기.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부동산 일부의 등기 대상이 되느냐? 공유지분이 등기 대상이 되느냐? 그 부동산 일부의 등기 대상이 되는 건 못 분이 없다고? 용익물권. 공유지분의 등기 대상이 안 되는 건 뭐라고? 용익물권.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죠?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항상 등기는 의무자하고 권리자가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뭐가 가능한데? 단독 신청이 가능한데. 이 단독 신청은 판결 상속 있죠? 그거 이제 나중에 외우시면 돼요. 만약에 문제 나와서 자, 다음 중 단독 신청이 아닌 거. 그럼 공동을 골라야 되고, 아니면 직권 골라야 되고, 그런 거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프린트물 나눠온 것 중에, 자, 이 뒤에, 그거 이제, 모아놓은 게 있어요. 뭘 모아놨냐면, 자, 여기도 뒤에도 모아놨고요. 여기 책에. 여기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보시면, 5페이지에 뭘 하는 거, 공동, 단독, 공동, 단독, 직권 있죠? 직권, 촉탁 등기 이런 식으로 모아놨죠, 이거? 그래요. 그거 모아놨으니까 거기 공동으로 하는 거 몇 개 안 되죠? 그래, 공동하는 거 몇 개 안 되니까 거기 직권하는 거, 직권은 이제 1월 달부터 할 때 공부할 때 배우실 거 2월 달에 배울 거니까 이걸 외우셔야 돼. 할 수 없어. 근데 안 해오면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이제 감이 생겨. 아, 이건 직권이구나. 이거 감이 생기니까 그때 보시면 돼요. 그거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이제 뭐예요?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신청서가 있고 다음 페이지 몇 페이지에 여기 6페이지에 거기 신청서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 마치면 등기필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감증명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증명은 의무자만 내는 거예요. 누구만 낸다고? 의무자예요. 여러분 집 사갖고 집문서 갖고 있죠? 그 집문서에 있는 여러분이 집을 팔려면 이 집문서에 요게 등기필 정보라고 있잖아요. 요게 등기필 정보 있죠? 요게 번호가 3개가 있어요. 무슨 번호? 고유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 그 스티커 떼어보면 비밀번호. 이 번호를 요 신청서 뒷면에다가 써야 돼요. 신청서 뒷면에다가. 그러니까 항상, 내용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등기필 정보는 누구만이 내야 돼, 등기할 때. 의무자만이 내요. 그러니까 다음 등 이전 등기할 때 매수자가 등기필 정보 낸다 그러면 틀려. 그럼 누구만 내는 거야, 이거? 매도인이 내는 거야, 매도인이. 집 파는 사람이. 그런 게 이제 시험 문제 지문에 나오면 그런 거 어려운 게 아니니까. 누구만이 내는 거라고? 매도인, 파는 사람. 파는 사람.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 민법이 아니라 등기법은 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자,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해요. 등기 의무자가 내는 거예요, 의무자가.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이제 저기 하니까. 자, 1월 달부터 이제 기본소 하여튼 저 세법하고 격주를 하니까 그런 분 계세요. 꼭 조심하시고. 예. 자, 공시법 시간에 세법까지 오고 세법 시간에 공시법까지 오지 마시고 꼭 1월 달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요? 세법부터 해요. 세법부터.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시간표가 또 바뀌어요. 바뀌니까 뭐부터 출발한다고 1월 달에? 세법부터 합니다. 세법부터. 자,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여튼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네, 예, 예.